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중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기도 해요.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체육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체육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실 겁니다. 어머님, 체육 시간에 이러이러한 활동하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응급조치는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다녀오시고 그 결과 영수증 학교로 제출해 주시면 안전공제 신청해 드릴게요 라고 아마 전화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에서 공제로 급여를 이제 그 병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 학교폭력 예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일 걱정 많이 되시죠? 오늘 연수 신청 받을 때 사전 질문들을 쭉 주셨는데 사전 질문이 보니까 거의 두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중학교 가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과 학교 폭력 때문에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이 돼요 하는 질문과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휘말릴까 봐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 사안에 같이 뭔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찰하고 그리고 아이들 말을 경청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력 사태로 가기 전에 1단계 어떤 갈등 상황일 때, 요즘은 갈등 상황일 때 개입을 해서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서먹한데 원래 같은 그룹에 있었는데 요거 좀 잘 해결하면 계속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선생님이 이리 와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써보자. 너도 이리 와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써보자.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는지 얘기해보자. 너도 어땠는지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을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학부모님과 저희 사이에 좀 신뢰가 쌓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믿어주세요. 어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우리 반 아이들이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필요한 조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또 그때 네 기분은 어땠니? 네 마음은 어땠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학교에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아마 부모님들께 전화 드릴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A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따로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님 집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자녀들이 보다 더 좀 용기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죠. 조금 더 어려워지면 학교 내에 상담실에도 이제 상담 선생님이 계시니까 상담실에 보내서 보다 더 상담 쪽으로 상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또래 상담반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친구들은 그 또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결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혼자 있어서 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정말 폭력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전문기관에서 위기 상황에 개입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런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미숙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미숙했던 아이들이 그런 갈등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면 너무 다행인데 조금은 마음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친다면 그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걸 자존감을 극복하는 데에서 자존감을 극복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더 신경을 써서 애초에 갈등이 안 생길 거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갈등 제로인 상황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갈등이 아주 가벼운 갈등이냐, 그렇지 않은 갈등이냐의 문제지 갈등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심화되어서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갈등으로 가기 전에 작은 갈등인 상황일 때 아이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길러주고 관계 형성 연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뭔가 조금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 할 때 남겨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아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점심시간에 놀고 있는데 일로 좀 와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작은 갈등일 때 그 갈등을 해결해야지만 큰 갈등으로 가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사이버 폭력도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갈등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요즘은 좀 더 심각한 그런 폭력 행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는 거의 열에 9 정도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잠잘 때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면 스스로는 자기들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문 딱 닫고 들어가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저희 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이렇게 꽁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렇게 쿵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믿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믿고 맡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 중에 아이들이 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일단 학교에서도 물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어떤 채팅 같은 걸 통해서 오픈 채팅 이런 데 그냥 호기심으로 눌러봤는데 나쁜 어른들이 만나서 나쁜 어른들이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잘해줄 것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래 그랬구나 네가 속상하구나 어머머머 그 친구는 정말 나쁘네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본인들의 나쁜 마음을 드러내서 아이들을 위협을 하거나 네, 나쁜 어떤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무언가를 뭐 사진을 보내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거는 부모님이 수시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뭐뭐를 했어? 그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면 엄마도 같이 들어가서 활동해도 되는 채팅방이니? 그럼 알려줘. 나도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꼭 주의를 좀 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미숙합니다. 그 다음에 SNS,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친구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의 개인정보,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절대 사이버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미숙합니다.
덩치는 이제 커져서 키가 170까지도 자라고 160, 170 이렇게 자라고 뒷모습을 보면 몸집도 다 컸지만 아직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부분 수시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원하지 않는 사안에 연루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도 도움을 드리지만 이런 전문 도움 기관들도 있으니 이런 전문 도움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 생활평점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흔히 그냥 상점 벌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 생활 중 지켜야 될 규칙을 잘 지키는 경우에 칭찬해주고 벌점은 경우에는 어겼을 때는 벌점을 통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벌점을 통해서 그래 넌 나쁜 아이야 라고 낙인 찍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운영을 한다면 상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좀 더 칭찬받는 잘하는 아이가 되어보자 하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수업 중에 찾아가서 수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또는 교사에게 폭설 섞인 문자 보내는 경우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실제 저희 학교 학부모님 중에 새벽 2시, 3시에 담임선생님께 전화하는 분이 계십니다. 언론 뉴스에서만 봤었는데 실제 학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핸드폰을 해지를 해버리셨어요. 번호를 없애버리셨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걱정이 되시더라도 선생님들 일과 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서울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또는 서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길러내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다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학부모가 도와줄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학부모회가 잘 운영되는 학교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연수도 운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회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활동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주요 의사결정사항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계획부터 예산안까지 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학부모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급식 모니터링단 등이라고 써놨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모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에는 그 녹색 어머니회 이런 거에서 아이들 등교 지도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잖아요. 중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그렇게 교통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 어머니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급식 모니터링 비롯해서 학교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신입생 예비 수집에 갔을 때에 아니면 3월에 있는 학부모 총회에 안내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참석하실 수 있는 기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쭉 목록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교육 공동체로서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 아이들 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서울학부모지원센터라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기 지금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요. 메뉴를 보시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와 관련된 상담, 행사, 온라인 학부모 교육, 또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들 다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열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쉬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엄청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신 부분 추가 질문 한번 네,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